이 설명에는 2021년 올해 고령친화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저희 강남대학교 실버산업전문가 포럼, 그다음에 서울 50플러스 재단이 함께 컨소시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의 좀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간단히 여러분의 한 5분 내지 6분 정도 왜 우리가 고령친화 산업, 실버 산업 분야를 얘기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령친화 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인들, 특히 이제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산업들 중에 노인들의 어떤 독립성하고 사회적인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DT가 또는 DX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여러분한테 오늘은 크게 세 가지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투 컨슈머,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실버 산업 쪽에 진행하시다 보면 발생하는 소비자와의 관계에 대한 트렌드. 두 번째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과의 그런 트렌드. 세 번째는 정부와의 관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현재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이 회사는요, 케어 엔젤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음성인식 기술을 가지고 시니어 돌봄을 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한데 음성인식 그 기능이 매일 아침에 시니어에게 전화를 하면 그 시니어가 답변한 것들을 분석해서 그 리포트를 가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간단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응답 중에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면 이 기계가 자동적으로 그 특별한 어떤 주의가 필요하다고 가족들한테 메시지를 전해주는 형태의 비즈니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DT, DX를 활용한 시니어 비즈니스 그 고령친화 산업의 한 예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시니어를 위한 그 DT 관련된 산업인데요. 이 옷에다가 이 조그만 센서를 달면 운동을 하면서도 심장마비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센서들이 부착된 의류와 함께 어르신들 아니면 또 시니어분들이 운동하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입니다. 만약 자기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울 땐 이 센서를 차고 있는 그 운동하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또한 급한 경우에는 의사들한테까지 연락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인데요. 여러분 요양원이나 그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가시면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을 이제 돌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위험이 발생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위험을 발생하기 예방적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나온 게 케어 프레딕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시계 같은 것을 차고 있으면 어르신들, 어떤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어떤 다양한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미리 위험하기 전에 돌봄 제공자들이나 가족이 그 부분들을 이제 돌봄을 미리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회사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으로도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에서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VR을 활용한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요양원이나 노인용 주택, 그러니까 실버 주택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도 많이 못 가지만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VR을 활용해서 관광이나 교육이나 게임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더 이상의 어떤 시니어 비즈니스나 실버 산업 쪽이 전통적으로 그냥 돌보는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관련된 기술과 상품을 통해서 그 돌봄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글로벌 트렌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특별히 이제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정부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효도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반려 로봇, 돌봄 로봇이라고 하고 있는데 효도리는 말벗을 해주고 약 복용 시간이나 식사, 취침 시간, 또 운동하는 그런 것들도 알려주고요.
지금 현재 지역사회, 그러니까 지자체 단위에서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기기입니다. 그 다음이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일본에 있는 페퍼를 활용해서 복지관이나 노인주택에 보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로봇 관련된 돌봄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지금 이천에 있는 ICT 사랑방이라고 이천 노인복지관에서 이미 리쿠를 하는 반려 로봇을 가지고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그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인지 못하시더라도 현재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 아니면 로봇 아니면 이 클라우드 시스템 안에서 뭔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습들 아니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양성 과정에서도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또는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관련된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이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여러분들께 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민하고 있고 그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트렌드가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실버 산업 전문가 포럼의 심우정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고령 친화 제품 서비스 연구 개발의 글로벌 DX 트렌드에 대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버 산업 전문가 포럼 심우정 회장입니다. 오늘 저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연구 개발 분야에서 어떠한 것들을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네, 우리는 예전에 1960년대, 2000년의 어떤 미래상을 보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현재는 2045년의 모습을 다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가상현실,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스마트 팜, 스마트 헬스케어 등 다양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된 제품 서비스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될 것 같긴 한데요. 고객 중심적인 온 디맨드, 개인 경제 중심의 세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디어고 인터넷이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지능정보화 기술들인 겁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기업이 전반적으로 생산,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 생산, 마케팅, 유통물류, 경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오늘 고령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외국이나 뭐 전문가들이 다 이런 내용을 하죠. 네, 생산부터 유통판매 보수, 그다음에 연구개발 모든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 취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디자인, 제품 디지털화, 플랫폼화 이런 것이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들이 필요하고 플랫폼 기술, 그다음에 서비스 기술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는 가만히 보면 주거 생활을 해외로부터 시작하다가 해외 생활도 하다가 국내 생활도 하다가 점차 생활 범위가 줄어들어서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죠. 집 안에서 생활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겪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러한 경향에 맞춰서 모든 생활 서비스들이 지원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집 안에서도 나머지 주거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향후에 어떤 트렌드가 될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자녀와 게임을 같이 한다든지 하는 건 앞으로 더 가능해지겠죠. 다음이요. 그리고 종교 생활도 이미 코로나 시대에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네, 그리고 그 뭐 시니어가 서예를 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싶다. 가상 전시회가 가능해진 메타버스 시대가 됐죠. 네.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어떤 메뉴를 컨택을 해서 어떤 레시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랬을 때 가전, 그 다음에 쇼핑센터, 그 다음에 레시피 제공자가 한꺼번에 연동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로봇이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네.
네, 앞으로는 그런 것이 더 가속화될 텐데요. 복지 현장에서도 또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서 독거노인이나 복지 대상자들을 통해서 원격으로 같이 시뮬레이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기존의 어떤 일반적인 그 제품 서비스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령 친화적인 것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을 적용할 때 시니어를 위한 그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는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장이 나타나고 우리가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새로운 가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 교육 과정에서 저희들은 디지털화, 고령 친화 이것을 융합하는 과정으로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제자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조한종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주제는 고령사회 혁신을 이루는 공공 및 소셜 벤처의 DT 트렌드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조한종입니다. 네, 공공에서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뉴딜 정책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네, 국가지속 가능성을 위한 범국가적 회복 탄력성 확보 관련돼서 IT 전문 시장 분석기관인 ITC와 IBM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운영 회복, 경제적 회복, 사회적 회복인데요. 정부 운영 회복 탄력성에서는 점점 자동화 서비스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 인프라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고, 경제적 회복 탄력성에서는 정부 주도의 디지털 경제 구축이 가속화될 텐데, 잘 아시다시피 약 58조 원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국가로의 발전과 비대면 유망 산업 육성 목표를 제시했고, 세 번째 사회적 회복 탄력성은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우리가 공공의료와 교육 시스템에 여러 어려움을 확인했는데요. 의료 부분에서는 커넥티드 의료, 그리고 웨어러블 홈 디바이스 환자 접종 확대, 원격 정신과 진료 테라피 정신건강 솔루션 투자가 중요해지고, 교육 부문에서는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혁신, 또 온라인 학습, 원격 근무 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질 걸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공공부문의 DX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공서비스 자동화, 두 번째는 디지털 경제 인프라 구축, 세 번째는 의료 교육 시스템 디지털화입니다. 네, 한국판 뉴딜 사업입니다. 전자정부로 우리 정부가 아주 이름 높은데요. 디지털 경제 시대를 위한 공공부문 혁신을 위해서 데이터, AI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또 생태계 육성을 노력해서 코로나19 변수 등장으로 혁신 속도가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데이터 그리고 AI가 정부의 DX 핵심 수단이고, 그 기반은 클라우드가 될 겁니다. 그 공공부문의 DX 목표는 공공부문의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한 운영 효율성 강화, 위기 대응 역량 개선을 위한 탄력성 강화일 겁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DX의 토대는 세 가지 키워드죠. 데이터, AI,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DX를 촉진하고, AI가 데이터의 가치를 드러내며 클라우드를 통해 누구나 데이터 접근 가능하게 할 겁니다. 자, DX의 토대 및 재원으로 교육, 의료, 정부가 있는데요. 교육 부분에서는 1대1 개인화된 학습,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거고, 의료에서는 향후 2, 3년간 핵심 투자 영역으로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AI, 머신러닝, 모바일 앱 장치,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챗봇, 가상현실, 증강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인데요. 정부는 이제 국가의 기본 체질과 역량을 디지털로 강화하는 목표 달성을 해야죠. 역시 데이터, AI, 클라우드가 잘 뒷받침돼야 될 거고요. 전자정부에 대한 오랜 투자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스마트 시티 전략의 핵심은 생태계 구축입니다.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과 기조를 같이 합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서 국민 안전, SOC, 디지털을 해야 되는데, 예시로서 서울시와 IBM이 서울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챗봇인 iKOU 프로젝트를 추진했죠. 코로나19 시민 일상에서 시민 의견 수집 분석 후 위기 극복 정책 기획 반영을 하고 정부 조직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65세 사이 서울 시민을 지원하고 있는데,
뭐 사회공헌, 경력전환, 취업 이런 일을 합니다. 최근에 창업창직 관련된 일을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60이 이 사업에 참여하겠는데 저희는 이제 중장년 관련 경험이 좀 있죠. 40대 이상 중장년 창업가가 전체 75%를 차지하고 2019년 서울시의 신규 사업체 중 대표자를 보니까 40대에서 60대 비율이 77%입니다. 10명 중에 6명이 퇴직 후 창업 창직을 원하는 데 비해서 교육을 받은 경험은 11.6%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 창업을 경험이 없는 분이 54%고 준비 기간이 약 18개월이 걸리고요. 과거 경력 유사한 창업을 한 사람들이 79%입니다. 창업 동기가 다양한데 뭐 대표적인 두 가지를 뽑아보면 기존 경력을 더욱 살려서 일하고 싶어서 또 더 큰 경제적 수입을 위해서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창업가 인식 및 요구 조사입니다. 안정성과 소득에 대한 우려가 높고 그런데 자신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는 반면에 교육 컨설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저희는 이 과정에서 창업 멘토링 상담 교육을 더 잘 사후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네, 저희 재단은 이제 혁신 창업 지원 유형 사례로 3가지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50% 세대가 주도적으로 창업 창직을 할 수 있게끔 인프라 콘텐츠를 지원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경험이 많은 강남대와 실버사업 전문가 포럼과 같이 하는 거고요. 외부 자원을 잘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꾸려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50+ 세대가 예비 시니어로서 더 이 사업을 수요자, 공급자 관점에서 잘 풀어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인큐베이팅을 잘 해왔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자원과 협력을 해서 엑셀러레이팅을 할 거고요. 올 겨울에 강남역의 창업 창직 캠퍼스를 통해서도 이 사업을 더 발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 고령 친화 산업 관련 트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령 친화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남대학교의 이계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고령 친화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 이계천 교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고령 친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강남대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과 서울시 50+ 재단이 참여기관으로 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디지털 기반의 고령 친화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고령 친화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3년간 약 8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연간 2억 원씩은 총 3년간 6억 원 국비로 지원되게 됩니다. 3년 동안 2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컨소시엄 및 네트워크 구축 현황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실버 산업학과를 개설하여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강남대학교와 실버 산업 분야 국내의 전문가와 산업체가 참여하는 실버 산업 전문가 포럼 및 서울시 50+ 재단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효돌, 로보케어, 비지칭 엔젤스 코리아, 시니어케어 24 등 50여 개의 관련 기관 및 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 및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 비전 및 목표입니다. 본 사업의 각 교육 과정에서는 과정별 특성에 따른 이론 교육뿐 아니라 기업 수요에 맞는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초고령 사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반 고령 친화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우리나라 고령 친화 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체적인 교육 과정입니다. 본 사업의 교육 과정은 크게 3가지 과정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재직자 역량 강화 과정은 이론 54시간, 실습 18시간 등 총 72시간으로 진행되며 연간 3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 취업자 과정은 이론 22시간과 현장 실습 개념의 인턴십 160시간으로 연간 30명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 과정입니다. 예비 창업자 과정은 이론 22시간과 성공 창업을 위한 멘토링 개념의 인턴십 160시간으로 운영되며 연간 10개 팀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생 모집 및 지원 계획입니다. 교육생 모집은 현재 원서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8월 22일까지 접수 예정입니다. 과정별 기본적인 지원 계획을 보면 재직자 역량 강화 과정에서는 참여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진단과 함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랙을 제공할 예정이며 수료자에게는 교육비를 전액 환불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소정의 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비 취업자 과정에서는 교육과 함께 참여 기업 등 관련 기업의 인턴 및 취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수료자에게는 교육비를 환급해드리고 인턴 참가자에게는 별도로 인턴 지원금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예비 창업자 과정입니다. 예비 창업자 과정에서는 창업 기본교육 외에 창업 아이템별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여 성공 창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료자에게는 교육비를 환급해드리고 추가적인 창업 지원비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선별차 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과정별 상세 교육 내용 및 지원 내용은 과정별 소개 시간에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릴 사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의 김수영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재직자와 예비 취업자 교육 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의 김수영 팀장입니다. 이번 고령친화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의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재직자 과정과 예비 취업자 과정 2가지를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재직자 과정에 대한 소개입니다. 본 과정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획을 위해 기업의 인재를 디지털 전환 전문 인력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트 그리고 지속적 전에요. 코로나 환경하에서 한국판 디지털 뉴딜 등 정책과 최신 트렌드인 구독경제 그리고 O2O 서비스, 스마트 융합 서비스 등을 기획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의 DX 추진 분야, 그리고 DX 추진 수준, 그리고 재직자 역량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아래 보시는 홈페이지는 기업 재직자 과정에 대한 안내 홈페이지입니다. 클릭하셔서 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본 재직자 과정의 특징으로서 기업의 요구에 맞는 재직자 역량 강화 및 교육 후 관련된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진단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재직자 선발 시 신청서에 따라서 재직자에 대한 면담과 상담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 재직자 교육을 진행을 하고 전에요. 재직자 교육 진행 후 재직자 기획 지원해서 멘토링과 협의에 관련된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의 전문 인력들이 같이 될 수 있는 연관할 수 있는 멘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특장점으로 DX를 추진하는 기업의 요구에 맞는 기획 분야 선정 및 실무 가능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O2O 서비스, 구독 서비스, 음성 서비스, 메타버스, 로봇 서비스, 모빌리티 서비스, 기타
참가하신 분들의 그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 본 교육 과정에 대한 그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시는 형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본 교육 과정은 기본 필수 과정과 그 선택 과정 두 가지 그 큰 트랙으로 구분을 해서 그 참가하신 분들의 수요에 맞는 그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고령시장 산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세부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수강을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산업 전환에 대한 기획 부분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기획, 연구 개발, 서비스 개발 분야로 구분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본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 고령시장 산업 기업을 혁신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획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고령시장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초 지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분야별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전환을 역량하는 것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지능정보기술, 융합 서비스 디자인 및 서비스 전략 실행 역량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야별 트랙에 맞는 선택적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경제 서비스, 오토 서비스, 음성 서비스와 같은 AI 서비스와 같은 내용들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것이 이 본 교육 과정의 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본 교육 과정에 대한 그 모집 요강인데요. 앞서 그 이계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교육 과정은 모집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2일까지 그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집 대상은 이제 기존의 고령 친화 사업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려는 기업의 재직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업 분야를 담당하거나 연구 개발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마케팅을 담당하거나 유통, 그 외 다양한 분야에 계신 그 재직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모집 인원은 30명입니다. 그리고 교육 장소는 현재 그 오프라인 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강남대학교 및 서울시 50+ 중부 캠퍼스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면적으로 이제 온라인도 지금 온라인 시행으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13회 76시간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교육 비용은 7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과정 수료를 마친 후에는 100% 환급을 해드리고, 그 외에 이제 별도의 소정의 교육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접수 문의는 강남대학교 실버사업연구소의 이규현 연구원님 통해서 아래 본 화면에 남아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 교육과정, 재직자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런 교육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현재 지금 전문인력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아래 화면에 보시는 QR 코드를 찍거나 또 안에 그 화면에 있는 그 나오는 그 사이트를 클릭하시면은 본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취업자 과정에 대한 소개입니다. 네. 예비 취업자 과정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의 DX 기획 전문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교육하고 그분들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교육 과정에서 제공하는 구독경제, 오토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이고요. 그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취업자가 원하는 기업을 매칭해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의 DX 추진 분야, DX 추진 수준, 그리고 역량을 그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을 해서 예비 취업자와 세배수 매칭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 홈페이지 링크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본 그 예비 취업자 과정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서 이제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매칭하고 인턴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신 분들의 그런 기업의 DT 역량 진단을 파악하고 그 필요한 인력에 대한 그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그 예비 취업자를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에 따라서 세배수 매칭을 통해서 별도의 그 매칭 데이를 지정을 해서 기업과 취업자 간의 매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턴십을 수행하고 인턴십을 수행한 후에 이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예정입니다. 취업 그 인턴십 하고 있는 중간중간에도 지속적인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장점으로서 그 DX를 추진하는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재 선발, 인재가 요구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본 그 예비 취업자 과정의 그 커리큘럼 기본 커리큘럼 내용인데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비 취업자 과정도 마찬가지로 필수 과목이 있고 그 선택 과목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필수 부분에서는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그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고령시장 사업에 대한 개념도 알려드리는 형태로 진행되고요. 그 후 22시간의 이런 교육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160시간의 인턴을 수행하고 그 후 이제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예비 취업자 과정에 대한 그 소개를 그 내용별로 다시 설명드린다면 고령친화 산업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을 위한 기획, 사업,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서 기업 요구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고령친화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업 중심의 제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량 기초 강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기획과 비즈니스 추진하도록 교육하고 제로 테크놀로지와 서비스 융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이요. 이 본 예비 취업자 과정에 대한 모집 요강인데요. 모집 기간은 그 재입자 과정과 마찬가지로 8월 22일까지 현재 지금 접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모집 대상은 대학 졸업자, 이직 희망자, 퇴직자, 경력단절 등 이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고령시장 산업 분야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사회복지사라든지 요양보호사, 실버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소지자는 좀 더 우대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이고요. 교육 장소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강남대학교 및 서울시 50+ 중부 캠퍼스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그 4단계 그 상향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온라인으로도 그 교육을 전면으로 시행할 부분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4회 22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요. 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매칭데이를 거친 이후 인턴 기간을 한 달 정도 해서 160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 비용은 30만 원이고요. 그 과정 수료 후에 100% 환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인턴 수행자에 하나요 인턴 지원급 한 50에서 60만 원 사이로 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접수 방법은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수 문의는 강남대학교 실버사업연구소의 이규현 연구원 통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예비 취업자 과정도 마찬가지로 취업 희망 기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그 QR 코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거나 여기서 제공하는 그 링크를 확인하시면은 예비 취업자에서 이 취업자들의 그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역량도 파악하고 어떤 기업에 그 취업하고자 하는지를 부분을 조사하여 그 교육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디지털 전환 역량을 보유한 신입 경력자 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채용 희망 기업도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비 취업자 교육과정과 연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신입 경력 지원 채용 희망 기업 모집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려 하는 기업의 DX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입 또는 경력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 컨소시엄에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예비 취업자를 선발하고 그 DX 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한 인재를 3명 이상 매칭 드리며 160시간 인턴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예비 취업자 과정과 그 같은 연계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채용 희망 기업 안내 홈페이지는 아래 그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채용 희망 기업에 대한 모집에 대한 안내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예비 취업자 부분에서 인턴십 취업 부분과 연계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 채용 희망 기업에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채용 지원이 있습니다. 그 채용 지원의 그 목적은 기업의 전문 인력 수요 조사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인재라는 것은 이제 예비 취업자를 모집을 한다는 뜻이고요. 교육 후 인턴 3명 정도를 기업과 매칭을 해서 인턴 선발 및 채용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방식은 채용 기업 맞춤 인재 역량 교육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획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구독 경제 서비스 구축을 한다거나 기업 내에서 오토 서비스를 구축한다거나 그리고 AI 데이터 비즈니스를 기획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그 기업에서 저희 교육에 참여하는 예비 취업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은 그 예비 취업자 과정에서 진행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22시간의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그 기업체 인턴으로 해서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10월 한 달 동안 해서 그 160시간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지원 내용으로 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턴으로 참여한 기업의 신규 경력 인력에게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업무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멘토링을 실시하여 이 인턴으로 참여한 예비 취업자들이 실제 채용까지 갈 수 있게끔 연계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 채용 희망 기업에 대한 모집 요강인데요. 모집 기간은 이건 9월 24일까지 모집할 예정이고요. 모집 기업은 30개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고령친화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이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제품 또는 서비스 혁신을 원하는 기업,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신규 경력 인력이 필요한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식은 전문 인력 수요 조사에 따른 설문조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실버사업 전문가 포럼 김수영 팀장,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채용 희망 기업을 모집하는 부분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수요 조사에서 그 기업의 그 모집에 희망하는 부분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간단하게 그 어떤 예비 취업자를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QR코드로 확인하시거나 아래에 있는 참여 링크를 확인해서 그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정재수 PM님을 모시겠습니다. 예비 창업자 교육 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정부 캠퍼스의 정재수 PM입니다. 고령친화 사업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의 그 예비 창업자 과정은 앞서서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재직자 과정과 예비 취업자 과정과 내용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창업가 과정에서 조금 다른 부분들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예비 창업가 지원 과정, 양성사업 과정은 실제로 고령 친화 산업 관련한 창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이고요. 실제로 들어오셔서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서 고령 친화 산업 관련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발은 지금 현재 선발 중이고요. 22일까지 마감입니다. 지원을 22일까지 해주시면 되고, 교육과 멘토링은 9월 9일부터 이제 10월 달까지 진행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뒤에 잠깐 다시 말씀드리고요. 참여 인원은 총 10개 팀을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팀당 9명이 이제 지원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창업 지원비를 이제 선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년 사업과의 연계 지원까지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의 지원 대상은 2명 중에 1명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하실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시 또는 경기도에 거주하신 2060 세대면 지원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 창업을 하신 분은 지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하시고자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예비 창업가께서 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은 30만 원 자기부담금 내시고 교육을 받으시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수료를 하시면 100%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 워크숍, 멘토링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시면 저희가 이제 절차에 따른 이제 심사를 진행해서 약 5팀 정도의 이제 3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창업 지원비를 차등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 과정 과정을 좀 보시면요. 지금 모집 준비 중이고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서 수강 인원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프라인으로 준비되고 있는 22시간의 이제 교육이 온라인으로 전환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멘토링으로 3시간씩 4회 정도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참여자 중간 보고의 결과물 발표하는 간담회하고 이후에 창업 관련해서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예비 창업자 과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 이론 교육이 한 3번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고령 친화에 대한 부분들,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령 사회에 대한 부분들, 창업과 경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 지금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로 창업하신 분이 오셔서 자신들이 성공했던 창업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례 발표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후에는 이런 교육들이 다 끝나면 저희 50플러스 창업 멘토분들이 함께 워크숍도 진행하시면서 실제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에 대한 구체화, 고도화, 그리고 처음 이제 사업 기획서의 초안을 조금 써낼 수 있는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 과정은 4번의 워크숍이 진행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역시나 저희 재단에 있는 50플러스 멘토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시간씩 4번, 그래서 국내 사례 현장들, 그다음에 국내 사례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4번이 끝나면 이후에 이제 심사를 통해서 창업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예비 창업자 과정의 대략적인 내용이었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뒤에 Q&A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0플러스 재단은 강남대학교와 실버산업전문가포럼과 함께 시니어 비즈니스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Q&A란에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여러 IT 기술을 이용해서 복지 혜택들이 강화되는 것은 좋은데요. 복지 혜택을 늘리려면 재원 마련에 대한 내용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복지 혜택을 누리는 분들이 많아지면 재원 마련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고 있는지요? 이러한 사업이 복지 현장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이제 IT 기술을 활용해서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 기술들, 지능정보화 기술들, 로봇 이런 것들이 점차 그 시스템화되고 플랫폼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술 환경이 복지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원들은 뭐 한 기업이나 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은 그러한 것을 기본을 만들어주는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창업 지원비를 받으려면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자격 조건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교육이 출석률 70%를 이수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지원금은 저희가 자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최대 지원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저희가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교육비는 다 100% 환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환급 조건 중에 하나가 뭐 100% 출석까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7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출석 저희가 그렇게 교육 과정이 길진 않은데 그 전체 출석해야 되는 그 시간에 70%를 완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수료증과 그 교육과정 수료증이죠. 그런 걸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죄송하게도 이제 70% 이상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비를 환급 드리지 못하는 게 저희가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교육과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버 산업 전문가 포럼을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실버 산업 전문가 포럼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원에서 작업 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재직자 과정 신청을 일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나요? 그 재직자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근무하시면서 그 교육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과정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도 강의가 또 진행되는 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실제 그 근무하시면서 이제 그것들을 일일이 다 듣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을 녹화를 해서 듣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제 다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재직자 과정은 교육 과정과 함께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인턴 과정은 아니고요. 같이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이 기획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36시간이 이제 기획 과정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모여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아니면 모이지 못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교육 과정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서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이 기획 과정은 대체가 할 수 없어서 이때는 아마 실시간으로 하시게 되면 일하시는 곳에다 얘기를 하셔서 이 시간만큼은 이렇게 좀 참여를 해 주셔야만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온라인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36시간 기획 과정은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참여를 꼭 하셔야 되는, 실시간 참여가 가능해야만 충분히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장운징님께서 창업 취업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관련 자격증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그동안 자격증을 취득하신 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남우성님께서 예비 창업자인데 기존의 다른 업종에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조한종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창업이라고 했을 때 지금 시니어 비즈니스 관련돼서 창업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예, 이 시니어 비즈니스 쪽으로 창업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창업을 하셨더라도 현재 사업자 등록이 없는 분은 예비 창업자 과정에 참여가 가능한 게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창업하셨더라도 지금 폐업 상태거나 이런 상황은 들어오실 수 있고요. 다만 기존에 지금 사업자 등록이 된 상황이시더라도 이 고령 친화 사업, 즉 시니어 비즈니스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아예 내용 자체가 이제 다른 쪽에 창업을 하신 기창업자라 하시더라도 이쪽 분야에 대한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예비 창업자 과정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저희 지원 단계에서 저희가 그 지원서를 받아보고 그분들한테 판단을 해서 이제 통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보니까 부부가 같이 지원할 수 있냐고 하시는데 부부도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분만 지원이 되고요. 더 많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부부보다는 다른 파트너와 같이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를테면 다른 2030과 4050이 서로 부족한 부분도 채워가면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파트너십이면 더 시너지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네, 또 창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비영리 단체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불가능한지요? 네, 이 또한 아까 정재수 PM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령 친화 산업 관련된 사업증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취업자 과정은 나이 제한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네, 저희가 일단은 20대부터 60대까지 받고 있고요. 혹시 연령대가 넘으셨을지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또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 중에 취업자와 재직자를 저희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에서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창업자 과정을 50플러스 서울 50플러스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창업자 과정에서 50플러스 재단에서 한다고 해서 50플러스만 지원한다라고 이제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0플러스에서 창업자 과정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관하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20대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50플러스 재단에서 한다고 해서 50플러스만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니까 혹시 그런 어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비 취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대학원생이 한 명 있거든요. 이 친구 이제 전공이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라고 교수님들 아실 겁니다. 거기서 감성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인데 요즘 이제 학위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제가 컨택을 좀 한번 해봤는데 혹시 이런 지금 석사 과정을 마쳤던 인재들이 디자인 전공한 친구들이 만약에 이쪽에 실버 쪽에 지금 DX 과정 쪽으로 취업을 하기를 원한다면 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가이드를 해주고 싶으신지 조언 좀 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응답 드릴까요? 네. 네. 지금 대부분 이제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형태로 서비스들이 되고 있어요. 유통도 마찬가지고 구독 서비스도 그렇고 O2O도 그렇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해서 구독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산업 디자인인지 서비스 디자인인지도 좀 구분이 될 필요는 있겠는데요. 서비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헬스케어라든지
뭐 이런 해당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디자인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전문 분야가 맞다면 그런 기업체를 매칭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상담하고 어떤 기업에 원하는지 저희들이 그런 고령층화 기업을 찾아드리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제품 기획의 제품 디자인의 경우는 산업 디자인 쪽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경우도 고령 친화적인 디자인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전문 기업이라도 DT를 추진하고 관련된 제품들을 하는 데라면 저희가 매칭들이 해드리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제품 디자인이든 서비스 디자인이든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고령 친화적인 그다음에 디지털 기기 친화적인 그런 디자인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회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 도움 잘 받았고요. 그 아직도 20대 이제 중반 나이대 이제 우리 그 청년이라 사실 고령 친화 사업 쪽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좀 생소할 수 있어요. MZ 세대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우리 그 MZ 세대들이 과연 이 지금 고령화 친화 사업 쪽에 도전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앞으로 이제 보시는 전망이라든지 그런 비전이랄까 이런 것들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현재 그 MZ 세대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저희가 각자 분야에 있으면서 현재 그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학부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MZ 세대가 지금 한 30대까지 포함하더라고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있는 3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해서 최근에 많이 이제 스타트업들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타트업 분야, 아까 저희가 그 조한종 팀장님이나 우리 정재수 PM님이 하고 계신 그 창업자 과정에서 사실은 좀 많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큰 기업을 가길 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대기업들 안에서도 이제 그 실버 산업 분야에서 DT 분야나 이런 분야로 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뭐 시니어 비즈니스 쪽을 한다는 걸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기업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으로 이제 이쪽 분야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을 하시나 보면 아마 그런 분야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면 그런 원하는 기업들, 뭐 롯데라든가 뭐 이런 큰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그런 분야의 분들을 좀 뽑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MZ 세대가 사실은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좀 그런 네트워킹, 그런 분야의 분들, 저희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이 그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야 분들과 좀 네트워킹하면서 이쪽에서 어떻게 그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실지를 자꾸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 중에 하나는 기존의 그 젊은 세대들도 시니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과 좀 만나고 이 분야에서 좀 더 자꾸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저희의 하나의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창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과 좀 만나서 참여하는 게 아마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금희님께서 제가 센터를 차리고 싶은 경우에도 예비 창업 과정을 듣게 되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재수 PM님께서 창업은 계약과 다르게 기존 사업 형식과는 차별화된 요소를 찾아서 혁신의 강점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서비스 자체가 그 장기 요양보험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현재 그 건강보험공단도 이 디지털 기기나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센터에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센터를 지금 현재 창업하실 때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딱 정해진 정부의 규정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은 DT 관련된 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이런 창업 과정을 통해서 요즘 차별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센터는 기존의 장기요양보험 플러스 알파의 어떤 새로운 어떤 서비스들을
예를 들어서 효돌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어떤 디지털 관련 걸 통해서 좀 추가적인 서비스를 해준다는 전제하에서 예비 창업을 하신다면 기존의 제가센터와 좀 차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도 제가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자꾸 새로운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고 기존의 제가센터와 좀 다른 좀 활동과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센터를 준비하신다면 당연히 들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센터를 창업할 때 다른 제가센터와 차별되는 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저는 100%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실제로 저희 멘토 과정에서 아마 실제 경험한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화해서 해본 데도 있고 그냥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분들의 경험들을 다 합성해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혹시 저희가 수업이 오늘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다 이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그 홈페이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곳에 연락처나 문의할 곳을 따로 만들어 놓고 저희가 연락처를 개방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원하는 과정에서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나 질문이 들어왔는데 교육비는 언제 납부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교육비는요. 저희가 일단 선발이 돼서 최종 합격이 되면 저희가 9월경에 수업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 수업하기 전에 납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며칠까지 납부해라라는 얘기는 아직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9월에 수업이 시작하기 때문에 수업 시작한 쯤에 납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정열 선생님 거는 제가 응답 드리는 거가 맞을 것 같은데요. 시니어 삶이 외부 활동도 있죠. 그래서 전부 내부만 있는 건 아닐까요? 점차 노화가 되면서 외부 활동에서 내부 활동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그 외부 활동에 관련한 것도 필요하고요. 내부 활동에 필요한 것도 내부 활동에 관련한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비대면일 수도 있고 온오프 융합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보여야 되는 이유는 그쪽에 대한 어떤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그랬죠. 모든 그 사람이라는 게 온오프 다 같이 다 균형 있게 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 이원영 선생님께서 별도 신청서 양식이 있나요? 물어보셨는데요. 그 신청서 양식은 있고요. 그 저희 포럼 홈페이지 그 고령자 산업 전문 양성 과정에 대한 부분 재직자 과정과 그리고 예비 취업자 과정, 예비 창업자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 안에 그 공고문과 그 신청서 그리고 관련된 서류들이 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접수는 어떤 신청서하고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재직자 같은 경우는 추천서가 이제 들어가는 형태가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네, 또 비즈니스적인 면에 놓고 보면 세대 간의 어떤 지금 이런 가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학원생의 경우도 본인이 좀 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좀 나서서 그 어떤 브리징 역할을 해줄 수만 있다면 사회적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계좌번호 불러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쪽 그 실버 쪽에 있는 산업에 제가 만약에 수강자가 된다면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사실 아직도 숙제이고 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전부 토론자 수준을 올려드렸는데요. 직접 허락을 하셔야지만 올라오시고요.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충분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잡았으니까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고령친화 산업 쪽에 그 인력 양성이 학교나 뭐 이런 쪽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번에
산업계에서 필요한 쪽으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강남대학교 저희 50플러스도 이번에 제대로 좀 잘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각 기업에 또는 예비 취업자 창업자들의 요구 사항들을 좀 파악을 해서 반영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 해 만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고령층이나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지 그런 분들이 오셔서 또는 그런 디테일력을 좀 가지고 싶은 기업들이 좀 오셔서 서로 좋은 그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BT 쪽에 아니면 DX 쪽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연관을 맺고 있거나 아니면 그쪽 관련돼 있는 산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가 아닌 일반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기업 재직자 과정을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고요. 네. 금융기관에서도 뭐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뭐 미리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역량 강화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정이 금융노년학 과정은 아니라서 RFPG 뭐 이런 쪽은 아니긴 한데 저희가 관련 기술을 얘기하면서 그런 쪽의 흐름 그리고 저희가 강연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토론자들이 멘토 격으로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금융 관련해서 일본에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든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는 이제 전반적인 기획과 관련해서 기본을 갖추고 같이 논의하는 장소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4시까지인데 질문이 더 없으시다면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한 뒤에 질문을 드리고 싶으시다면 여기 문의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럼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나온 질문들 중에는 저희가 따로 답변을 다 드렸고, 그다음에 혹시 추가로 질문들이 하실 분들은 저희가 오늘 발표 자료를 보내드리는 그 자료에 저희하고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질문 또한 좋은 분들 주변에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분들 저희가 잘 교육시켜서 실버 산업 분야, 고령친화 산업 분야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올해 끝내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로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그다음에 준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몸 건강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